안녕하세요. 무즈마입니다. 썸네일은 뭐 이제 다른 내용으로 기대가 되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좀 취업 준비 하시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한 5가지 실패 유형을 정리해 가지고 이 부분을 보완하시는 게 가장 빠르게 취업에 최종 합격하시는 길이라는 거를 좀 방향성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요. 저희 묻지마 지원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2019년서부터 진행을 했고 취업과외는 21년 7월서부터 진행한 그게 뭐 유명한 유명한 저기 유튜버는 아니니까요. 일단 좀 참조되실 부분만 한번 참조해 보시면 바라고요. 일단 취업 준비 실패 유형해 가지고 5가지 내용으로 해 가지고 이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채용 공고를 볼 줄 모를 때 저희 좀 묻지마전 그 동영상들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느 영상인가도 말씀드렸긴 하지만 무슨 땡땡 기업이 됐든 XX 기업이 됐든 간에 묻지마 지원에 나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어긋나는 기업은 없습니다. 뭐 꼭 현대차니 뭐 SK니 어디니 뭐 삼성이니 꼭 그런 대기업이 아니다 하더라도 이상한 회사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이상한 회사들. 그 회사들 위주로만 진행하셔도 별 문제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채용 공고를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취업과에 통해 가지고 수강생들한테도 이제 얘기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지금 대졸이신 분이라고 하면 대졸 이상 포지션에 지원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보통 뭐 2, 3년 이상 이렇게 숨겨져서 이게 나온 뭐 가로 열고 이런 공고들이 있어요. 이거는 초대졸이니까 가시면 안 돼요. 초대졸 분들한테 죄송하긴 한데 고졸 포지션이 있고 초대졸 포지션이 있고 대졸 포지션이 있는데 초대졸 포지션에 대졸이 들어가면 초대졸로 인정을 받든지 그 얘기는 뭐냐면 대졸 대비 마이너스 2년 잡아먹습니다. 연봉도 낮아요. 굳이 이렇게 낮아갈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대졸 스펙에서 대졸에서 경력 개발해서 진행하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대졸이나 고졸 포지션에 대졸이 지원했을 경우에는 하는 업무 자체가 대졸스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경력 개발에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1인당 매출액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1인당 매출액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 어떤 매출액이 얼마가 있어요. 근데 그 종업원 수, 그러니까 명이죠. 종업원 명으로 좀 나눠보시면 되는데, 일단 최악의 경우인데, 1억 미만의 경우는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시고요. 지금 최소 10억 이상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다라고 판단되시니까 1인당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곳, 이곳을 가야 된다는 거,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세 번째, 계약직입니다. 지금 이제 취업이 안 되시는 분들 이제 특히 계속 질문하시는 게 이거예요. 계약직 선생님 이거 하면 안 되나요? 계약직으로 가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안 됩니다. 아르바이트 형식이어도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뭐 파견직하고도 이제 같이 맥락 같이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24년 8월 졸업자예요. 24년 8월 졸업자인데 선생님이 하반기 때 무조건 취업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그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이라도 그냥 이번에 그냥 들어갈래요. 그래요. 그럼 1년 계약직 들어가서 24년 10월에 만약에 들어갔다 가정해 볼게요. 1년 계약직 하게 되면 25년 뭐 9월이나 9월에 이제 종료가 되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25년 10월 정도 돼가지고 이제 다시 취업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계약이 연장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2년까지 어떻게 한다고 하면 26년이거든요. 26년 9월이에요. 지금 뭐냐면 지금 이 계약직이라는 이 직책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 계약직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좀 무게감이 있는 업무를 맡기는 어렵고 좀 가벼운 업무를 맡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물경력이 되실 확률이 높고 지금 본인 신분이 정규직이라고 얘기를 못하고 계약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럼 계약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무시까지는 아니더라도 크게 경력을 인정받기가 사실은 좀 어렵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또 다시 이 시점에서 다시 채용 공고
뭐 그냥 계속 지원하는 거죠. 정규직 도전했는데 안 되니까 이쪽에서 정규직 지원하니까 안 되니까. 계약직이 무서운 게 뭐냐면 3년 계약직 없잖아요. 3년 이상 되면 이제 경력 이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2년 계약직 또 플러스 뭐 1년 계약직에서 3년 됐다고 하면 이분은 그냥 계약직 두 개를 간 거예요. 계약직 두 개가 왜 무서우냐면 어 어느 회사나 똑같지는 않지만 이직 횟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력이 이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경력을 계속 쌓아가면서 보면 한 뭐 이제 9년 차 정도 됐을 때, 9년 차 정도 됐을 때 이직이 다니는 회사까지 이제 3회까지가 통상의 이직 가능 횟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어떤 룰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 이직 횟수가 최소한 한 직장에 3년 이상은 다니셔야죠. 그쵸? 메드급처럼 계속 뛰어다닐 수는 없으니까. 물론 IT 쪽은 아니에요. IT 쪽은 뭐 2년 단위로도 뛰어다니시는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업종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다른 일반 제조나 다른 쪽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이직한다 그 개념도 저기 좀 비추천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인은 계약직 두 번 해가지고 지금 3년 다녔는데 계약직 두 번이면 벌써 두 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부터도 엄청난 페널티입니다. 그래서 계약직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파견직 또한 나 여기 원천 기업이 완전 좋은 기업인데 거기서 파견직에서 근무했다. 잘 풀리는 케이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못 풀리는 케이스가 더 많습니다. 파견직들한테는 무게감 있는 업무를 알려주지 않고 시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직하고 파견직은 그렇게 권유드리진 않아요. 지금 인턴 유형에서 뭐 체험형 인턴, 전제형 인턴 이렇게 있는데 체험형 인턴이야 뭐 저 공기업이나 쓰는 거고 채용 전제형 그러니까 신입사원 같은 것들은 요거만 지원하시고 체험형은 아예 지원도 하지 마세요. 이제 다만 공기업을 좀 약간 길게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용돈벌이 정도 하고 싶다. 그냥 독서실 총무할 바에는 뭐 그냥 공기업 체험형 인턴으로 해가지고 계속 3개월 단위로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좀 뭐 경력처럼 쌓기도 하고 그냥 용돈벌이 하겠다 1, 200이라도 그런 류라고 하면 체험형 인턴이 권유드리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인턴은 가급적이면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균 연봉이에요. 지금 네이버 가셔가지고 네이버 가셔서 이제 검색창이 있잖아요. 검색창이 이렇게 있으면 땡땡 기업 평균 연봉을 검색하세요. 근데 예를 들어서 4천대예요. 평균 연봉이 4천대란 얘기는 땡땡 기업에서 10년 차가 4천만 원 받는다는 얘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딱 맞지는 않지만 유사해요. 그럼 5천. 이게 또 10년 차겠죠. 6천, 7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10년 차가 이 정도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면 이게 과장급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대리 이제 사원이 있다고 하면 대리가 5천, 사원이 4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과장이 5천이니까 대리도 4초가 될 거고 사원은 3천 뭐 초중반이 되겠죠. 여기야 뭐 말하기도 뭐하네요. 그쵸? 3도 안 될 수도 있고 사원이 뭐 4가 안 되잖아요. 3 후가 되겠죠. 3초가 되겠고. 그러니까 어느 기업이든 평균 연봉은 나와 있어요. 평균 연봉에 지금 평균 연봉은 10년차 연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년차 연봉. 내가 이 회사에서 10년 다니면 받게 되는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무래도 좀 연봉을 4천원 넘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평균 연봉이 6천이 넘는 회사만 일단 지원하시는 거를 시간 낭비 없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채용 공고 보는 법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다음에 원하는 직무에 복붙할 자소서 스토리 샘플이 없을 때 입사 지원수 하락의 효과를 발생해 가지고 취업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땡땡 기업에서 1번 문항이 지원 동기를 만약에 적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이렇게 쓰죠. 아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땡땡 기업 니네 회사 졸라 좋은 회사다. 근데 졸라 좋은 회사고 좀 XX 직무에 관련돼서 뭐 이게 잘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나는 이러한 사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땡땡 기업 XX 직무에 뭐 기여하겠다. 지금 보면 총 이게 만약에 10줄짜리라고 하면 이거 두세 줄 잡고 이거 한 줄 잡고 그럼 한 뭐 지금 6, 7줄이 되겠죠. 근데 북포탈 자소서 스토리라는 게 뭐냐면 지원 동기 있잖아요. 지원 동기에서 본인의 어떤 사례나 경험 같은 경우는 이게 본인의 고정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지원 동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목표를 달성했었던 어떤 경험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목표 달성 경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3번 문항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땡땡 기업은 지금 현재 어떤 거 좀 졸라 잘 나가고 있는데 좀 약간 위기를 겪고 있는 것 같다. 거기에서 XX 직무에 관련돼 가지고는 이런 부분에 목표 달성에서 매일 중요할 것 같다. 저는 어떤 사례 경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 바탕으로 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땡땡 기업 XX 직무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겠다. 지금 이 사례 경험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사례가 있으면 돼요. 뭐 5개든 10개든 상관없어요. 5개, 10개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넣을 거 지금 여기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한 60%, 70% 되는 이 볼륨에 있는 내용만 일단 갖고 앞단, 뒷단만 글짓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루에 3개, 5개, 7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못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자소서가 하루에 1개 쓰기 어려워요. 하루에 1개 쓰기 어려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수강생들 중에 또 5개, 7개 쓰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막 대단하게 썼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최소한 자소서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하게 넣어요. 1개 넣는 확률하고 10개 넣는 확률하고 100개 넣는 확률이 차이가 있겠죠. 그쵸? 그걸 쓰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10개 지원해서 2개 이상 서류 안 될 때 스펙 문제냐 자소서 문제냐. 지금 중견 이상 대기업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4년 8월 기준, 그러니까 지금 24년 8월이 될 수도 있고 25년 2월 졸업 예정자도 될 수 있는데 10개 지원해서 2개 정도 서류 합격하면 이게 정상이에요. 나 이게 팩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 하면 딱 중간이에요. 그냥 뭐 더 잘하지도 더 못나지도 않은 거예요. 내가 10개 지원하면 2개 정도 붙었다. 그럼 나는 정말 정상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10개 지원했는데 1개 서류가 붙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24년 2월 졸업생이든 아니면 23년 8월이든 그 이전 졸업생이든 10개 중에 하나 붙는 게 정상입니다. 스펙 문제? 자소서 문제? 둘 다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둘 다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10개 중에 1개냐 10개 중에 2개냐 이걸 떠나서 지금 스펙, 자소서 특히 자소서 같은 경우는 서류 합격에 그렇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제가 그 이유까지 설명만 한도 끝도 없고요. 스펙의 문제일 확률이 훨씬 더 높기는 해요. 왜냐하면 사실 서울대다. 그러면 중견 대기업에서 10개 지원하면 5개 이상 서류 합격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 스펙 문제다. 그냥 내 스펙이 좀 딸리는구나. 그럼 선생님 이거 스펙을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스펙은 있잖아요. 학교, 과, 학점, 관련 자격증 정도 수준? 그거 말고는 없어요. 자소서도 아니고. 자소서는 그냥 안 본다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되고 스펙은 이제 최종 학교하고 과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바꿀 수 있는 거는 자격증인데 직무유관 자격증이 있으면 땡큐겠지만 직무자격 자격증이 없으면 어때요? 일단 들이밀어야죠. 들이밀다 보면 운 좋게 걸려요. 10개 지원하면 2개. 이게 정상이라는 거.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직전 졸업이시거나 졸업 예정자가 10개 중에 2개,
그리고 10개 중에 그러니까 그 이전 졸업자들 10개 중에 하나 혹은 뭐 20개 중에 하나 이 정도 된다고 하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만큼 쓰지도 않을 거예요. 그쵸? 1차 면접에서 주구장창 떨어질 때 면접 스킬적인 부분 있잖아요. 그 묻지마도 좀 취업과의 컨설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스피치 강사 분들 있잖아요. 스피치 강사 분들한테 가셔도 되고 저 같은 묻지마 노인네 같은 사람한테도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지금 1차 면접에서 주구장창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스펙적으로는 오케이라는 거예요. 스펙이 오케이인데 지금 자소서적인 부분에서 직무적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좀 그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펙은 오케이니까 더 올릴 생각 하지 마시고 면접 경험을 늘리셔야 되는데 일단 자소서에 기반한 질문에서 직무에 관련된 질문을 받고 이거에 대한 답을 잘 치시기만 하면 합격이거든요. 근데 1차 면접에서 주구장창 떨어질 때 면접 스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외람된 얘기지만 이제 저도 이제 취업과외 진행하면서 우리가 수강생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자기소개만 하는 것만 봐도 아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확연히 들어가 나요. 왜냐하면 이게 면접 스킬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청아하냐 뭐 의사가 저기 뭐 이렇게 뭐 깔끔하게 들리냐 성우처럼 들리냐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느냐예요. 그냥 물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근데 솔직한 내 목소리를 내는 거.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목소리를 낸다. 이게 떨림이나 긴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하는데 이게 직무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직무스러운 답변. 직무스러운 이 친구는 우리 회사하고 결이 맞다. 혹은 안 맞다. 이걸 판별하는 데 있어서 내 목소리가 직무를 숨겨야 돼요. 직무를 품고 있어야 된다고요. 해당 직무에 관련돼서. 예를 들면 영업이에요. 영업스러워야겠죠. 뭐 예를 들면 품질이에요. 품질스러워야 돼요. 이거를 만들어야 돼요. 이걸 만드는 게 면접 스킬이고 지금 1차 면접에서 주구장창 떨어진다고 하면 꼭 묻지마 아니더라도 스피치 강사한테 가셔도 되고 묻지마한테 요청하셔도 되고 다른 취업 강사도 뭐 지천에 깔려 있잖아요. 면접 스킬 이거 확보하시는 거는 이거 절대 시간 낭비 아니에요. 이거는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거 1차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다시 한번 도전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 날려버리면 갈수록 서류 합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잡으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결국에는 본인한테 유리하세요. 마지막으로 면접이 최소 2주에 1개 이상 잡히지 않을 때 지금 취업준비 실패 유형이라고 표현하긴 했는데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이 최소 2주에 1개 이상 잡히지 않는다. 나 이번 달에 면접 잡힌 거 하나도 없다. 지금 본인이 취준생활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A라는 기업에 1차 면접이 뭐 예를 들면 첫째 주에 잡혔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안 나오네? 그리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2차 면접 잡힐까봐.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운 좋게 뭐 예를 들어서 3주차 때 뭐 잡혔어요. 그 다음에 이거 기다리는 거예요, 또. 뭐 자소서를 쓴다고는 하는데, 마음은 저기 A 기업에 가 있고. 그래서 그 다음 달에 1주차에 떨어져요. 그럼 지금 본인이 지금 이 기업 하나 때문에 한 달을 날린 거예요. 지금 하반기로 치면은 만약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나 메이저 기업 하나 면접 잡혔다 해가지고 9월 달에 9월 첫째 주서부터 뭐 계속 기대하고 그것만 신경 쓰고 하다가 10월 달에 쫑나면은 10월 달에는 9월보다 채용 공고가 적어요. 그리고 지금 10월은 다른데 면접 보는 데가 많은데 지금 마음에 콩밭이 가 있어서 한 달을 날려버리고 나니까 이때 또 시작하면 또 11월에 면접 봐야 되잖아요. 그럼 11월에 또 한 달 내내 면접 하나도 안 잡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12월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떡고 먹고 이제 25년 상반기 때 무조건 합격해야지 이제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이 최소 2주에 1개 이상 잡히지 않을 때 이거는 깡신입 기준이에요. 깡신입 기준이고 지금 중고 신입이나 어디 좀 다니고 계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거는 참조하세요. 뭐 그냥 그래도 멀쩡한 기업 다니는데 꼭 맞는 기업만 가겠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지만 지금 깡신입 뭐 졸업 전이든 혹은 졸업 후에 지금 면접이 최소 2주에 2주 지금 현재 지금 오늘 기준으로 2주 동안 한 개도 안 잡혀 있다. 그러면 지금 본인 취업 준비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확실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걸 잡는 방법은 뭐다? 자소서죠. 자소서. 자소서 쓰시는 건데 좀 약간 정리를 해볼게요. 다시 가자면 지금 취업 준비 실패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채용 공고를 보시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지금 자소서 스토리 샘플 요거 만드는 거 소위 말해서 마스터 이력서를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이걸 가지고 묻지마저는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죠. 10개 중에서 2개 이상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스펙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자소서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성별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성별이야 뭐 얘기는 안 하겠지만, 뭐 나이 때문에 떨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뭐 때문에 떨어지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1차 면접 떨어지는 거는 면접 스킬만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건 트레이너로 충분히 가능하고 면접이 2주에 한 개 이상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거 5번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면접이 2주, 최소 2주에 한 개 이상 잡히지 않는다. 이건 본인이 지금 취업 준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썸네일에는 뭐 다른 내용이 나올 수 있긴 하겠지만 당신이 왜 떨어지는지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보이는 게 전부일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전부인데 이 속 내용이 있다라는 거, 이 속 내용에 맞춰 가지고 본인이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이것만 대비하신다고 하면 빠른 취업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요. 오랜 시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점 있다면 뭐 댓글 남겨주시면 필요에 따라 저기 답글 달아드릴 거고요. 이렇게 누추한 무제한 지원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